26번 문제는 해밀턴과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의 문제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 개입 기법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죠. 직접적 개입에 6가지가 있고 간접 개입은 자원을 연계하는 건데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고 이렇게 짝 짓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지지하기, 직접 영향, 직접적 영향, 발달적 고찰, 탐색 기술 환기, 인간 상황에 관한 고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5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앞에 있는 5가지가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보다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5가지 모두 다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들어갑니다. 이 5가지는 직접적 개입에 들어갑니다.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씩 봐야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표적 문제와의 명확한 연계성을 탐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적 문제, 타겟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표적 문제가 있어요. 표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과제 중심 모델에서 쓰는 거예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표적 문제와의 명확한 연관성 그런 것들을 탐색한다라고 했죠. 표적 문제 탐색이에요. 쉽게 말하면 표적 문제를 탐색해서 규명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과제 중심 모델에 바로 스타팅업이라고 하는 시작하기 다음에 나오는 표적 문제의 규명이 되겠습니다. 표적 문제 규명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명 이것을 초기 단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 지지하기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 영향은 사회복지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강조하는 게 직접적 영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지시하기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입니다. 발달적 단계를 고찰하는 건데요. 그러면 성인기 이전의 생애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성인기 이전의 생애 경험, 유년기가 됐든 아동기가 됐든 청소년기가 됐든요. 이러한 생애 경험이 현재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발달적 고찰 또는 발달적 단계에 관한 고찰입니다. 맞습니다. 탐색 기술 환기가 있습니다. 환기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고 여기 있죠. 서술하고 그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게 환기, 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클라이언트를 말하고 상황은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지각 방식 또는 행동에 대한 신념 그리고 외적 영향력이 나왔네요. 외적 영향력이 바로 뭐겠어요? 환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26번의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심리사회 모델에서 잘 나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인지행동 모델이 나왔습니다. 앨리스와 백이 대표적인 학자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인지적 기법도 쓰고요. 행동적 기법도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인 기법까지 활용합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기억,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한다. 네, 맞죠. 행동 과제도 줄 것입니다. 인지, 행동, 정서 모두 다 쓰니까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합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왔는지 생각이라 했죠. 인지요. 그러한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인지체계 변화. 인지체계 변화가 바로 주 목표가 돼요. 인지행동 모델은. 그래서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라고 했죠. 구조화된 접근의 앨리스의 대표적인 게 A, B, C, D 모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화된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정서와 연관성이 있죠. 왜? 불안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일종의 행동적인 기법이 될 수 있어요. 행동적인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기법에 보면 노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행동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적 기법을 쓰는 겁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다양한 기법을 쓴다는 것을 아셔야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옳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2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정신역동 모델이 나왔습니다. 모델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정신역동 모델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가 문제의 원인이죠.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기법,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신역동 모델도 직면의 기법을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 할 때 환자, 즉 클라이언트가 부적절하게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들의 불일치나 아니면 모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라포 형성한 다음에 쓰는 기술이 바로 직면이거든요.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일수록 효과적이다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자기 분석이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분석은 상당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럴수록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충동과 맞고요. 미래의 의지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랬었잖아요. 무의식적 충동과 여기요.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과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원인들이 되거든요. 미래가 아니라요. 전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의 목적이다. 또는 여기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켜서 자아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정신역동 모델, 정신분석 모델 나오면 과거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